여러분, 커피 속 카페인이 정말 해롭기만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효능도 함께 가지고 있을까요? 커피는 현대인의 필수 음료로 자리 잡았지만 과연 카페인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커피 속 카페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하루에 얼마나 섭취해야 할지 권장량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루 한 잔 이상의 커피를 즐기시나요? 그렇다면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카페인의 주요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각성 효과. 카페인이 가장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각성 효과입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면 피로가 사라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카페인은 뇌에서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하여 피로를 유발하는 아데노신의 작용을 막습니다. 그 결과로 졸음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집중력과 주의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아침마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하죠. 2. 운동 능력 향상. 운동을 즐기는 분들에게도 카페인은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성능 향상에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진 카페인은 근육의 수축력을 높이고 체내 지방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지구력이 향상되고 특히 고강도 운동이나 장시간 운동에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운동 전 커피 한 잔이 실제로 운동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유죠. 3. 대사 촉진. 카페인은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킵니다. 신체의 기초대사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지방 연소가 촉진됩니다.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이 점이 큰 매력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전 카페인을 섭취하면 체중 관리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4. 기분 개선. 카페인은 기분을 좋게 해주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 감정적 안정과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한 기분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힘든 하루를 버티며 커피 한 잔의 위로를 느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5. 두통 완화.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켜 두통, 특히 편두통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두통약에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지나친 섭취는 오히려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간 기능 보호. 카페인의 항산화 작용은 간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은 간 염증을 줄이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을 위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카페인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적절한 양을 넘어설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불면증. 카페인의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는 바로 불면증입니다.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특히 저녁 늦게 섭취할 경우 잠들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신체에서 대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취침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불안과 긴장.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안감과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손떨림, 땀을 많이 흘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이러한 부작용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소화 문제.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불량, 위염, 위산 역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위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는 식후에 마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4. 심박수 증가. 카페인은 심박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심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카페인 섭취를 주의해야 하며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뼈 밀도 감소. 카페인이 칼슘의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어 장기적으로 뼈 밀도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골다공증 위험을 높이므로 특히 중장년층이나 노인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6. 탈수.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통해 체내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는 충분한 물을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탈수를 방지하려면 카페인 음료와 함께 물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7. 중독과 의존. 카페인은 중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잔의 커피를 마시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카페인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카페인을 끊으려 할 때 두통이나 피로 같은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1. 일반 성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하루 300에서 400mg의 카페인을 권장합니다. 이는 커피 약 3에서 4잔에 해당합니다.
카페인을 적절히 섭취한다면 효능을 극대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와 수유 중인 여성. 임산부는 카페인을 하루 2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청소년과 어린이. 청소년과 어린이는 카페인 섭취를 100에서 125m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노인. 노인들은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하루 300m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박수와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5. 심장질환자와 불안장애 환자. 심장질환이나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은 의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카페인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적절하게 섭취하면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그 속에 담긴 카페인도 적절히 즐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상으로 커피 속 카페인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권장 섭취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